매서운 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겨울의 끝자락. 마음은 어느새 새로운 계절을 향해 가는 때죠. 야호! 좋습니다. 봄이 가장 먼저 오는 정남진이라는 데거든요. 봄에 오면은 이제 여기 환희대에서 저쪽 연대봉 쪽으로 능선 쪽으로 양쪽으로다가 진달래꽃이 엄청 많이 핍니다, 여기가. 깊은 골짜기. 아름드리 동백나무 무성한 숲에도 다가올 봄을 맞을 채비가 한창이랍니다. 지금 이 안에 많은 것들이 피다가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못 피고. 이 나무 하나에 수만 개 달렸거든요. 머지않아 이곳은 만개한 꽃들로 붉게 물들겠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간절한 바람. 봄이 오는 길목, 청관산 자락에서 마주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청관산. 기암괴석으로 이름난 산이죠. 어느덧 입춘도 지나고 봄 기운이 한결 가까이 느껴지는 때 오랜 벗과 산행에 나섰습니다. 충북 제천이 고향인 최세영 씨가 이곳에 둥지를 튼 것은 40여 년 전. 천관산에 마음을 뺏겨서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강직함과 부드러움, 그런 어떤 음과 양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산이 청관산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좋아하는 산을 지척에 두고 사는 이의 소박한 행복. 오늘은 늦겨울의 정취를 맘껏 누려볼 참입니다. 저 위에 저거 보이는데 올라가 좀 쉬었다 갑시다, 저쪽에서. 가쁜 숨을 잠시 쉬어가는 길. 기가 막혀본다, 야. 여기가 청관산 주봉들.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장대하게 솟은 돌기둥이 미용을 자랑합니다. 바위 봉우리가 720봉처럼 이렇게 솟았다 그래서 720봉 능선, 또는 뭐 구정봉 능선이라고도 그러고. 수십 년의 세월을 마주하고도 볼 때마다 새롭고 경이롭게 다가오는 풍경들.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곳이 바로 청관산이죠. 사람들이 이제 청관산 하면은 그냥 가을에 억새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봄에 진달래, 그 다음에 여름에는 원추리꽃,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그 눈꽃들, 이런 것들이 사계절로 다 볼만한 산. 지나온 인생길, 한없이 너른 품을 내어주던 존재. 청관산과 함께한 지난 시간 속에는 잊지 못할 기억도 많습니다. 막내 없고 좀 큰 아이들은 앞 세우고 뒤에서 동네 아이들 그때 한 10몇 명씩 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아이들은 막 그렇게 하자면 못 갈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진짜 어릴 때도 잘 따라 올라오더라고. 그걸로 하면 장난도 하고. 소중한 추억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재촉하니 어느덧 정상입니다. 정말 좋다야. 거센 바람마저도 상쾌합니다. 좋습니다.
발 아래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광. 힘겨운 산행 끝에 맛보는 기쁨이죠. 오늘 다도해가 진짜 잘 보입니다. 저 바다 이쪽으로 해갖고 진짜 망망대해 그냥 섬들이 우리 베트남 뭐 하롱베이 저리 가랍니다. 여기가 지금 마음이 그냥 후련하고 속이 그냥 시원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터지는 것 같습니다. 힘겨웠던 지난 겨울. 그래서일까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관산 앞에 뭐 장안도 이쪽으로 해갖고서는 간척 사업을 해서 만드는 농경지인데요. 모내기하고 이렇게 들녘이 아주 파릇파릇하고 봄에 오면은 이제 여기 환희대에서 저쪽 연대봉 쪽으로 능선 쪽으로 양쪽으로다가 진달래꽃이 엄청 많이 핍니다. 겨울이 물러난 자리에 진달래가 만발하는 날. 두 사람은 다시 이곳을 찾겠죠. 한때는 89 남자가 들어앉아 있어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곳. 세월의 부침에도 깨우침을 향한 수행의 길은 변함없이 이어졌죠.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부처님과 진리에 귀의하는 수행의 길. 지난 10년 동안 눈비에도 아랑곳 없이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마음 수행입니다. 불교 스님들께서 처음부터 수행하신 방법을 조금이라도 좀 알고자 지금 몸소 실현해 봅니다.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이 곧 행동과 일치할 때 비로소 참된 수행이요 참된 깨달음인 것을. 미망과 어리석음을 끊어내기 위한 발걸음이 이내 천년고찰로 향합니다. 한겨울에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고행의 시간. 그 끝에는 귀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죠. 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예, 아직 앉아서 차 한잔 하시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스한 차 한 잔. 그 속에는 수행자를 향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 책을 보고 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수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시기에 맞으면 부처님 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 알게 돼. 또 세상에 얻어지는 게 생겨. 그러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수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야 할 길. 지나온 시간, 스승은 늘 그의 곁에 있었죠. 네,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 스님 가보겠습니다. 참된 나를 찾아 나선 길. 그 길을 밝혀주는 이가 함께 있기에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이게 말로는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을 또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아마 좀 더 힘들고요. 꽃이 만개되는 것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에 봄을 맞았으니 그만하면 족할 일입니다. 산중은 부지런히 몸에 배야 겨울을 날 수 있는 곳이죠. 온기 하나도 허투루 얻는 법이 없습니다. 정직한 노동에 몸을 맡기니 이 또한 행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이렇게 수양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잘 지펴진 장작불에 헛된 마음과 번뇌마저 모두 비워냅니다.
탑산사는 화엄종을 집대성한 의상대사를 비롯해 이름 높은 고승들이 머물렀던 곳이죠. 이게 고려시대 기아짝이네. 예, 고려시대 기아들. 봐요. 옛날 탑조가리다. 오래전 옛 물건들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기아에다 동이 입혀져서 얼마나 기양 시대에 이렇게 동을 다 입혀서 절을 만들 정도가 대단한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지불이라고 그래요. 지불. 이게 흙으로 만든 부처님. 흐르는 세월 속에 빛바랜 흔적들. 언젠가는 잊힌 역사를 되살릴 날이 오리라 믿고 있답니다. 고승들이 살던 곳이라 이렇게 대중에 많이 알려진 것을 그렇게 안 돼 있는 절 같아요.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는 귀족들이 살던 자리고 언젠간 다시 전부 다 정비가 되면 기록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날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저 너머쯤 오고 있을 봄은 그 바람을 알고 있겠죠? 한겨울에도 초록빛을 품은 곳. 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동백숲에 이른 봄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일찍 봄 기운을 맞이하는 곳. 발길 하나에도 설렘이 묻어납니다. 손때 묻지 않은 원시림의 정치가 살아있는 이곳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이런 것은 200년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 이런 가지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벌어졌잖아요. 동백나무 단일 수종으로는 국내 최대 자생 군락지. 한 그루 나무에 담긴 지난 시간이 사람들의 가슴에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진짜 좋은 나무야. 아, 우람하다. 비교할 수 없이 나무가 잘생겼어, 나무가. 천관산이 안겨준 보물 같은 아름드리 숲. 지역민들은 그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 오고 있죠. 이 천연님이 우리 자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생태적인 이 천연님이라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재산이라는 것은 돈으로 견줄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어. 대단한 유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존 관리해야만이 될 우리 책무가 있고 해서 하는 것이에요. 네. 이곳엔 오래된 이야기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동백나무를 잘라서 숯을 만들었던 숯가마터 흔적입니다. 여기가. 동백나무 숯을 구워 생계를 이었던 옛 사람들. 엿을 만들 때도 동백나무 땔감을 썼답니다. 청관산 자락에 깃들어 살던 이들에게는 동백나무만큼 요긴했던 것도 없었죠. 흘러내려오고 시골서는 그 기름 짜는 틀이 있었어. 그렇죠. 이제 네. 머리기름으로. 예, 그래가지고 바로. 거의 할머니들이나 아낙들 머리는 쪽머리는 비닐 찌를 때. 예, 그렇죠. 그걸로 해서 옛날 다 그랬잖아요. 머리기름을 했어요. 네. 동백그림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고. 그럼 귀하게 부잣집이나 동백견보다 다 동백견을 바랄 줄은 없어서. 허기지고 척박한 삶에 윤기를 더해준 고마운 존재. 네. 봄이 오면 그 고운 꽃향기가 이곳에 가득할 겁니다. 꽃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 네, 그렇죠. 그리고 새들은 이 꽃에서 꿀을 따먹습니다. 새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봄의 그 창가를 부르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숲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드는 때 봄날의 유쾌한 소풍이 기다려집니다.
천관산의 너른 품에 기대어 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동백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삶의 소중한 자원이죠. 따뜻한 남쪽 땅의 기운이 품고 키워낸 화사한 자태. 봄에 피는 꽃이 특별히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동백에 꿀이 많은 것이 또 특색이에요. 그래서 꿀하고를 벌은 가져가고 이 나무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춘백이 가장 우리한테 이익을 많이 주지요. 한 입, 두 입 붉게 피어날 꽃망울들. 탐스러운 꽃잎에 봄날의 행복이 어려 있습니다. 이곳엔 진귀한 동백도 함께 자라는데요. 원래 이 한국 무늬 동백은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러지요. 예, 이렇게 녹색만 진하게 있는 것 중에서 이거 뭐 사람이 그루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파리의 모양새부터 색에 이르기까지 무늬동백의 다양한 변이는 동백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죠. 동백나무 재배가 한창인 또 다른 농가. 해마다 이맘때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동백나무 새순이 돋을 때를 잘 맞춰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하면은 지대로 뿌리가 내려. 지금 이렇게 안 움직였을 때, 새순이 안 움직였을 때. 삽목은 식물의 개체수를 늘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에서 잘라낸 줄기나 잎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키우는 것이죠. 변화를 발라야 되는데 여기서 지가 뿌리가 내려가지고 크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게 전목보듬은 그래서 많은 개체수를 하려면은 이렇게 삽목으로 가야 되지. 담궈봐봐, 딴 데 가야 돼. 삽목을 통해 동백나무를 키워내기까지는 수없는 손길이 필요하답니다. 어린 싹이 번듯한 나무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갖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고된 일이죠. 나무를 똑 잘라갖고 뿌리 없는 나무를 뿌리가 내리게 하는 과정은 말도 못하게 무엇이 해야 돼. 곤약실이 기야지. 그래야지 함부로 대고 그렇게 못해. 뿌리가 잘 내렸네. 잘 내렸어. 예. 뿌리 내린 어린 동백이 대견하죠. 잘 자란 동백나무들로 울창해질 날을 기대합니다. 청관산 아래 양지 바른 곳. 마당 가득 내리쬐는 햇살에 노란 꽃잎이 얼굴을 내밀었네요. 봄 기운이 피어오르는 정원 한편에서 작업이 한창인 최세영 씨. 요즘 그는 새로운 재미에 푹 빠져 산답니다. 작년에 그 우연한 기회에 절에 갔는데 거기 절 올라가는 양쪽에 기아장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와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청관산이 좋아 그 아래 정착했다는 사람. 평생을 몸담았던 교직에서 퇴직한 후 시작한 것이 기와 그림입니다. 지금 봄이 서서히 저쪽 남녘 끝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으니까 또 여기는 정남진이고서 봄이 가장 먼저 오는 지역이라 좀 이렇게 봄에 맞는 그런 어떤 화사한 좀 그림 풍경을 나무하고 유채밭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봄빛 짙은 풍광들. 최세영 씨의 그림에는 청관산을 향한 그의 또 다른 꿈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으로 청관산을 담았지만 기아장에 작게나마 내가 30년 동안 보고 왔던 바위들, 산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청관산의 모든 것을 좀 기아장에 담고 싶은 그것이 제 마지막 꿈입니다.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 늦은 오후, 평소 최세영 씨와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요것은 8개 이렇게 그만의 독특한 그림에 이끌려 호기심 가득 안고 달려온 길이라죠. 기아도 크기가 다르구나. 여기 이제 암키아, 수키아. 근데 그래 보면은 기아 전통적으로도 보면 이런 약간 수키아에 그린 그림이 약간 더 정감이 있더라고 나는 보면은. 기와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이 자아내는 특별한 감흥. 이 색깔이 참 좋다. 봄, 가을이 얘가 지금 다 있는 거 아니야? 이건 가을이고 봄이고 저기. 그래서 꽃밭에 온 기분이 나요. 이제. 노송을 즐겨 그린다는 최세영 씨의 그림에는 청관산과 장흥 땅 곳곳에 정겨운 풍경들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지금 여기지만 어렸을 때 떠나가지고 이제 퇴직하고 와서 보니까 더 많이 여기 저 지역을 많이 알아요. 저 친구가 저보다 더 굉장히 부럽네요. 우리 친구지만은 솔직히 모처럼 모여 앉은 자리. 이야기는 또 자연스레 청관산으로 이어집니다. 청관산이 의외로 그 봄 진달래도 괜찮네. 청관산에 보면 내가 언젠가 그 설알초를 본 거 있어. 설알초. 설알초가 뭐냐면 눈을 뚫고 나와서 꽃이 핀다니 그거야. 꽃이 가장 먼저 피는 우리 지역. 그래. 그래서 이제 꽃이 가장 먼저 핀다는 것은 봄이 가장 빨리 온다는 얘기지. 지금 보면. 봄이면 능선 따라 펼쳐지는 꽃대궐. 청관산이 있어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정남진에 산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사는 사람이 참 따뜻한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청관산에도 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활동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시작하는 시기가 봄이 아닐까. 그래서 올해 유독이 좀 더 기다려집니다. 봄이. 유난히 힘들었던 겨울. 그 긴 터널의 끝을 향해 가는 지금. 붉게 피어난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은 어느새 봄바람으로 일렁입니다. 다가오는 봄날은 어제보다 더 나으리란 희망. 우리가 지금 봄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